지금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바른정당은 과거 새누리당에 다 같이 동료 의원으로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랬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제 한 의원들 20명이 진정모라고 하는 예, 그 최순실 사태의 진실 규명을 뭐 일종의 촉구하는 일종의 그냥 이렇게 조금 소규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진정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진정모에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이 다 바른정당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 그 모임 자체는 과거 새누리당 안에서의 어떤 혁신을 필요로 했던 것에 공감했던 의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지금 바른정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속한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그 진정모가 사실은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비상시국회의라는 걸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새누리당의 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계속 목소리를 내던 단체였고요. 이제 그게 목소리를 내다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분당하게 이르게 됐고 지금 그게 이제 바른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른정당에 딱 참여했다라기보다는 저의 첫 시작은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한 뭔가 실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수정당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혁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셨던 분들이 다 바른정당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혁신의 움직임이 있지를 않았고 그 혁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바른정당 의원이다 보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한테 당원권 징계라는 징계를 내려서 저는 새누리당의 공식 모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선이고 또 국회 안에서나 어떤 보수정당 안에서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고 그때 바른정당 의원들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응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고 어떤 뭔가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그런 정보를 듣는 거는 저는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저한테 그걸 징계를 내렸지만 제가 바른정당 회의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요. 네. 사실은 타 당의 행사에 어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갈 수 있고 국민의당 행사에도 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총회라는 건 특성이 틀리지만 제가 의원총회 가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또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분당에 나온 사실 뿌리가 같은 당이라서 제가 거기에 가서 어떤 의견을 듣고 정보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징계를 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다 징계가 풀리는 과정에서 저만 징계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해 봤는데 물론 일부 지도부들한테는 저의 행동이 굉장히 좀 화가 나시고 괘씸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들지만 그게 그런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것들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정당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정당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같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다고 하면 국민의 이익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바른 틀린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총회 문자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의 정보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 일단 그게 가장 뭐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일이고요. 또 이제 의원들하고 뭐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보시는 거. 그래서 동료 의원들하고 좀 사적인 교류나 또 좀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뭐 영예롭고
대우받는 그런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예측했던 거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좋았을 때만 선택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사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죠. 매일매일 저한테 스스로 물어봐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일인가? 그다음에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 뭐 이런 거 고민하고 매일매일 저를 그냥 다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의 항상 지향점은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 한 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예. 그런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적으로 불편한 것 가운데 제 스스로에 떳떳하지 못하면 그게 더 힘들 텐데, 예,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고 왜 정치를 하느냐라는 것에서 저를 좀 추스리다 보면 또 나름대로 저 자신에게 서로 좀 제 자신에게 떳떳한 부분, 예,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저보다 더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결국 어려움 속에서 훈련도 되고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고 단련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예. 네, 글쎄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서 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근데 뭐 그거 제의를 받은 게 후회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냐 아니냐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치를 통해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된 건 분명히 맞지만, 제가 정치를 통해서 가장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저와 제 가족, 제가 속한 곳에서만 관심을 갖고 살았었어요. 제가 정치를 하니까 저와 관련이 없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인간이 일평생 살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만 살다 가면 저는 너무 그거는 허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를 제가 얼마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자꾸만 저한테 자진 탈당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보러 탈당하라고 하지 말고 그럼 나를 출당을 시켜라. 예. 뭐 이렇게 한 거라서 뭐 아직도 마음의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고, 예,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일단 출당 가능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19대에도 안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정책 성향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뭐 홍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원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뭐 제가 가늠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의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한 3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다 봐봤는데요. 다 공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수 정권 안에서의 어떤 공이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킨 것에는 저는 분명히 공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이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이 조금 못 미쳤다. 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갔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그거는 다 어느 정권마다 공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전 정권이 했던 거는 무조건 뭐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건 계승하고 부족했던 건 보완해가는 좀 그런 상생의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10년 보수 정권 안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부동산 정책을 사실은 경제 정책의 틀 안에서 봐왔기 때문에 주거 복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원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MB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또 국토부 정책 안으로만 보면 서민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 트렌드가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이 주거복지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가 굉장히 미흡했고 또 저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 약간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게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몽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항상 시장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고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원했다거나 도외시했다고 소외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 시행 정책은 그냥 아주 응급조치 정도 수준에 밖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작년에 1년 내내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만을 갖고 지금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저희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업무도 하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의원실을 그런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삼아주시는 것. 그래서 페북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 또 저희 의정활동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을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인으로서 기쁘고 좀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은 선배님들에 의하면 한 30년 정치해도 다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내년에 이제 개헌까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뭐 엄청난 압축 성장인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뭐 한 수십 년 정치해 오신 분들이 경험했을 만한 일들을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고 또 느낀 것도 많습니다. 글쎄 이렇게 딱 한 분이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성격상 의원님들마다 각각이 굉장히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건 뭐 여야당 구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주 지역 현안에 밝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 현안보다는 조금 더 뭔가 근원적인 어떤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뭐 각각의 그런 좀 장점을 캐치해오려고 하지 딱 어느 한 분을 롤모델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냥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저 앞방에 주호영 의원도 계시고요. 또 심상정 의원도 계시고 뭐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뭐 말도 걸어주시고 뭐 바른정당 의원들도 잘 해주시고요.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토교통위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또 따뜻하게 잘 맞아주세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리부터 그걸 고민하고 싶지는 않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남은 임기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가장 목표고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느낀 정치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는 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효과적으로 쓰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담는 것 자체가 저는 목적이 되어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아마 이제 인터넷 뒤져보시면 제가 한겨레에서 정치바라는 데서 간단하게 토크쇼를 한 게 있는데 정치라는 건 저한테 그냥 옷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기로 한 그 시점, 그 전후로 해서 제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됐던 건 뭐냐면 뭔가 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기저에 있는 거고 거기에 수단이 하나의 정치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3, 4년 동안 해보고 계속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정치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다른 일에 도전할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냈던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 의무화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좀 이렇게 아주 경미한 생활 입법인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큰 의제 때문에 자잘한 것들이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임대차 보호법 하나 하고요. 또 지금 새 정부에서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도 작년에 도시재생 특별법도 제가 개정안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안 돼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 강조하면서 지금 부동산 서비스업도
지금 국토교통위만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 일정이 지금 잘 안 열리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저는 그 세 개 법이 가장 조금 시급하게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뽑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세 개가 좀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통과됐으면 하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기억되는 걸 규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름 비춰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소신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문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저렇게도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조금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